집안 현관에 이 색깔 발매트를 놓으면 금전운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자꾸만 새어나가는 것 같아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혹시 좋은 기회들이 바로 문 앞에서 나를 비껴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아주 작은 물건 하나에 달려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현관의 발매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오는 운의 첫 관문, 그 발매트를 단순한 먼지떨이가 아니라 밤낮으로 돈과 복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으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집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라고 하면 거창하게 집을 옮기거나 큰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싹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운의 흐름을 바꾸는 법을 압니다. 여러분, 집안의 운을 막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현관 발매트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의 집 현관을 떠올려 보세요. 발매트가 혹시 색이 다 바래고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지지는 않았나요? 흙먼지와 머리카락이 잔뜩 엉겨붙어 원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조차 헷갈릴 정도는 아닌가요? 혹은 아예 발매트 없이 차가운 바닥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집으로 들어오려는 귀한 손님, 즉 복과 재물을 운전박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귀빈을 집에 초대했는데 그분께 낡고 지저분한 의자를 내어드린다면 그분이 과연 기분 좋게 머물고 싶어 할까요? 아마 얼굴을 찡그리며 다음부터는 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운도 똑같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귀한 손님과 같아서 자신을 환대해주고 정성껏 맞아주는 곳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낡고 더러운 발매트는 마치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써붙인 팻말과 같습니다. 좋은 기운은 그런 것을 보면 이 집은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옆집이나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나쁜 기운, 즉 가난과 불화의 기운은 지저분하고 어두운 곳을 너무나도 좋아하기에 그런 발매트를 보면 신나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기운은 쫓아내고 나쁜 기운만 잔뜩 불러 모으는 실수를 매일 반복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돈이 안 모이고 자꾸 일이 꼬이는 데에는 다 이런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발매트가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 비밀은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던 한옥을 생각해보면 마당에서 대청마루로 올라갈 때 반드시 밟고 올라서는 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딤돌입니다. 이 디딤돌은 단순히 발을 딛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흙먼지와 부정한 기운을 털어내고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여 신성한 집안 공간으로 들어서는 하나의 경계이자 의식이었습니다. 즉 디딤돌은
외부의 혼탁한 기운과 내부의 맑은 기운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풍수장치였던 것입니다. 현대 아파트와 주택에서 바로 이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현관의 발매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매트를 운의 디딤돌이라고 부릅니다. 발매트는 바깥에서 끌고 온 온갖 부정적인 기운과 흉한 기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묻혀온 스트레스와 같은 탁한 에너지를 걸러내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운의 디딤돌 위에서 발을 한번 구르거나 멈추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바깥 세상에 나와 집 안에서의 나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딤돌이 깨끗하고 좋은 기운을 담고 있을 때 우리는 바깥에 나쁜 기운은 털어내고 오직 복되고 좋은 기운만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귀한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발매트는 바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좋은 기운들을 위한 레드카펫입니다. 귀한 운이시여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깨끗하고 푹신한 카펫을 밟고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좋은 결실을 맺어 주소서 하는 정중한 초대의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매트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우리 집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강력한 풍수 도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발매트의 중요성을 확실히 아셨을 테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법인 위치의 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매트를 두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어디에 둬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현관문 밖에 둬야 할까요? 아니면 문 안쪽에 둬야 할까요? 신발 벗는 곳에 까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신발을 벗고 올라서는 마루에 까는 게 맞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정답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을 끌어당기는 발매트의 최적의 위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고 맨발이나 실내화로 집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많은 아파트에 설치된 중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중문 바로 앞, 즉 거실로 들어서기 직전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왜 이 자리가 최고의 명당일까요? 아까 발매트는 운의 디딤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딤돌의 역할은 바깥의 기운과 안의 기운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현관 바닥은 아직 외부의 기운이 강하게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발매트를 두면 외부의 흙먼지와 나쁜 기운이 발매트에 엉겨붙어 오히려 집안 전체의 기운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청소를 아주 자주 하지 않는 이상 그곳은 금세 흉한 기운의 온상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그 첫 지점은 비로소 외부와 내부가 완벽하게 갈라지는 경계선입니다. 바로 그곳에 깨끗하고 기운 좋은 발매트를 둠으로써 우리는 바깥에서 가져온 마지막 남은 탁한 기운마저 완벽하게 털어내고 오직 순수하고 복된 기운만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성한 사원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몸을 정갈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발매트의 위치를 고민하지 마시고 신발을 벗고 올라서는 바로 그 첫 자리에 운의 디딤돌을 놓아보세요. 그 작은 위치의 변화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운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돈과 안정을 부르는 색깔의 비밀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발매트의 색깔 하나만 바꿔도 집안의 재물운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색깔이 밤낮으로 돈을 쌓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황금색 또는 노란색 계열입니다.
왜 노란색이 재물운에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그 원리를 알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것입니다. 풍수에서 노란색은 오행 중 흙의 기운, 즉 토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흙은 만물을 키워내고 품어주는 안정과 풍요의 근원입니다. 튼튼한 대지 없이 어찌 곡식이 자라고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흙의 기운은 이처럼 모든 것의 기반이 되어 우리 가정을 안정시키고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흙 속에서 바로 금, 즉 재물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흙의 안정적인 기운과 더불어 금의 재물 기운을 함께 품고 있는 아주 특별한 색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노란색을 보면은 황금이나 잘 익은 벼, 탐스러운 과일 같은 풍요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치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가을의 문턱에서는 이 노란색의 힘이 극대화됩니다. 가을은 황금빛 들판에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계절입니다. 집의 첫 관문인 발매트를 황금빛 노란색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집을 1년 내내 풍성한 가을 들판처럼 만들어 언제든 재물을 수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늘에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어둡고 칙칙한 색의 발매트를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밝고 화사한 노란색이나 황금빛이 섞인 발매트로 바꾸어 보세요. 마치 어두운 밭을 갈아엎고 황금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발매트를 밟고 드나들 때마다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재물운을 불러 모으는 주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황금 발매트로 재물운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말에는 힘이 있어.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세 번째 비법은 들어온 복을 활짝 피우는 무늬의 언어입니다. 색깔을 잘 골라 좋은 기운을 집안으로 초대했다면 이제 그 기운이 그냥 머무는 것을 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발매트의 무늬입니다. 어떤 무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운이 그저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반대로 뿌리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재물과 행복의 결실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활짝 핀 꽃무늬가 있는 발매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 하필 꽃무늬일까요?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꽃은 식물이 맺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과물이며 동시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직전의 절정의 순간을 상징합니다. 즉 꽃은 성공, 결실, 기쁨, 풍요의 기운을 그 자체로 응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의 디딤돌에 활짝 핀 꽃무늬를 새겨넣는 것은 우리 집에 들어온 좋은 기운이여 부디 이곳에서 뿌리내려 재물과 건강, 화목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십시오 하고 기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 들어설 때마다 활짝 핀 꽃을 밟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희망찬가요? 그 긍정적인 마음의 파동이 발매트의 기운과 공명하여 실제로 좋은 일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무늬도 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나 낙엽이 그려진 쓸쓸한 무늬는 실패와 쇠락의 기운을 부르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날카롭거나 뾰족한 기하학적 무늬는 좋은 기운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 있으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용하시는 발매트에는 어떤 무늬가 있나요? 혹시 의미를 알 수 없는 추상적인 무늬나 삭막한 단색으로 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보기만 해도 마음이 환해지는 풍성한 꽃무늬 발매트로 바꿔보세요. 그 발매트가 여러분의 가정을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화원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비법을 알았으니 실전 응용과 함께 이것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바로 운을 바꾸는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낡고 더러운 발매트는 즉시 버리셔야 합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휙 던지지 마시고 그동안 고마웠다, 우리 집에 나쁜 기운을 막아주느라 애썼다라고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한 뒤 깨끗하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세요. 묵은 기운과 작별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둘째, 새 발매트를 놓기 전에 현관 전체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특히 신발을 벗고 올라서는 디딤돌 자리는 맑은 물로 한번 닦아주어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셋째, 이제 앞서 배운 대로 재물과 안정을 부르는 황금빛, 노란색 계열의 풍성한 결실을 상징하는 활짝 핀 꽃무늬가 있는 발매트를 고르세요. 그리고 그 발매트를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첫 자리에 반듯하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많은 분들이 큰맘 먹고 재물을 망치는 최악의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발매트 밑에 돈을 숨겨두지 마십시오. 간혹 어떤 분들이 발매트 밑에 지폐나 동전을 깔아두면 돈이 들어온다고 믿으시는데 이는 돈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며 재물운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돈은 아주 귀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인격체와 같습니다. 그런 귀한 돈을 매일 발로 밟고 먼지 구덩이에 처박아 두는 것이 과연 돈을 귀하게 대하는 태도일까요? 짓밟히고 무시당한 돈은 이 집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자신의 친구들을 데리고 모두 떠나가 버립니다. 돈은 깨끗한 지갑이나 서랍장 안처럼 귀한 곳에 소중히 모셔야 그 기운이 더욱 강해지고 더 많은 돈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발매트 밑에 돈을 까는 것은 마치 복권을 사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니 혹시라도 그렇게 하고 계셨다면 당장 돈을 꺼내 깨끗하게 털어 지갑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 금기사항만 지켜도 돈이 새는 구멍 하나를 확실히 막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발매트 하나가 우리 집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발매트를 단순한 먼지떨이로 보지 않으실 겁니다. 발매트는 우리 집에 복과 재물을 불러들이는 운의 디딤돌이며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첫 번째 수문장입니다. 오늘 배운 대로 위치를 바로잡고 재물을 부르는 황금빛 색깔과 풍성한 결실을 상징하는 꽃무늬를 선택하여 여러분의 운의 디딤돌을 새롭게 놓아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 그리고 저녁에 돌아올 때 그 발매트를 밟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오늘 좋은 기운만을 가지고 들어온다. 우리 집은 재물과 행복으로 가득 찬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풍수란 결국 자연의 좋은 기운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지혜이며 그 시작은 나의 마음과 정성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기운 좋은 발매트를 마련하고 그것을 소중히 다루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나는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 선언에 우주의 기운이 응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막혔던 돈의 흐름이 뚫리고 생각지 못했던 좋은 기회가 찾아오며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작은 실천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욕실 수건을 이렇게 두세요. 돈이 몰려오는 화장실 풍수 비법. 혹시 매일 아침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무리 애를 써도 통장에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자꾸만 일이 꼬이고 집안에 들어서면 편안함 대신 답답함이 느껴지는 걸까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수건 한 장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풍수에서는 집안의 운기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화장실이며 그 화장실의 기운을 좌우하는 핵심이 바로 수건이라고 말합니다. 화장실에 걸린 젖은 수건 한 장이 집안 전체의 재물운을 틀어막고 가족의 건강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분들의 집을 살펴봐 드리면 유독 돈이 새고 우환이 끊이지 않는 집은 예외 없이 화장실 수건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수건에 담긴 놀라운 풍수 비밀을 남김없이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왜 젖은 수건이 그토록 위험한지, 부자들은 수건을 어떻게 관리하여 복을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을 복이 쌓이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수건, 풍수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수건 한 장을 바꾸는 작은 습관이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젖은 수건을 화장실에 걸어두는 것은 집안의 음기 덩어리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건 풍수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 후에 축축한 수건을 욕실 거리에 그대로 걸어두시곤 합니다. 어차피 또 쓸 건데 말려야 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죠. 하지만은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집안의 기운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화장실은 본래 집안에서 물의 기운, 즉 음기가 가장 강하고 탁한 공간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고이면 썩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공간에 물기를 잔뜩 머금은 젖은 수건이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건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화장실의 모든 습하고 무거운 음기를 빨아들이는 기의 스펀지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깨끗한 솜이 흙탕물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듯 젖은 수건은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남김없이 흡수하여 그 자체로 강력한 음기 덩어리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옛 풍수 대가들은 이런 젖은 수건을 가리켜 귀신의 옷이라 부르며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만큼 탁한 기운을 쉽게 끌어당겨 머물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음기를 가득 품은 수건이 화장실에 계속 걸려 있으면 그 차갑고 무거운 기운은 화장실의 문틈을 넘어 거실로, 안방으로, 그리고 집 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집 전체의 기운이 가라앉고 가족 구성원들은 이유 없는 무기력감과 피로에 시달리게 되며 모든 일이 막히고 정체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젖은 수건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직접적으로 고갈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새어나간다면 가장 먼저 화장실의 수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재물운은 따뜻하고 밝은 양의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곳에 돈이 모이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젖은 수건이 내뿜는 차갑고 축축한 음기가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기운인 재물운은 그 음습한 기운을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꺼져버리듯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복과 재물의 기운이 그 문턱에서 힘을 잃고 소멸해 버리는 것이죠. 저는 상담했던 한 사업가 고객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몇 년간 사업이 잘 되어 큰 돈을 벌었지만 이상하게 그 돈이 전혀 모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계속 빠져나간다며 깊은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계셨지만은 막상 댁을 방문해보니 화장실 두 곳에 온 가족이 사용한 젖은 수건들이 아무렇게나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수건에서는 퀴퀴한 냄새까지 나고 있었지요. 저는 다른 어떤 조언보다 먼저 사용한 수건은 즉시 화장실 밖으로 가지고 나와 세탁하거나 건조대에 널어 말리는 습관을 들일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반신반의하던 그분은 몇 달 뒤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저 수건 관리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띄게 줄고 막혀있던 계약이 성사되는 등 돈의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기운의 세계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돈의 흐름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혹은 그 흐름을 막는 댐이 되기도 합니다. 젖은 수건이 내뿜는 음기는 단순히 재물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모두의 건강을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공격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찬 기운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온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공간에 스며드는 음습한 기운, 즉 한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젖은 수건이 가득한 화장실은 집안에 지속적으로 한기를 공급하는 원천지가 됩니다. 밤사이 이 차가운 기운이 침실로 스며들면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무방비 상태로 그 기운에 노출됩니다. 그 결과 숙면을 취하지 못해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솜처럼 무겁고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손발이 차가워지며 어깨나 허리에 이유 없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이러한 한기는 몸을 더욱 차게 만들어 각종 여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아이들의 경우에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잦은 감기나 비염에 시달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모든 운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으면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잡을 힘이 없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병원비로 돈이 나가고 일의 능률도 떨어져 재물운까지 함께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가족 중에 유독 잠을 설치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잔병치레가 잦은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약이나 영양제를 찾기 전에 먼저 화장실에 걸린 젖은 수건부터 치워보시길 바랍니다.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것이 몸의 기운을 살리는 가장 빠르고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댁의 수건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뽀송한가요? 아니면 축축한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간을 함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물과 복을 끌어당기는 부자들은 수건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들에게 수건 관리는 단순한 청결 유지를 넘어
집안의 운을 다스리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부자들의 첫 번째 비밀은 즉시 분리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한 수건은 절대 화장실 안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샤워나 세수를 마친 후 사용한 수건은 그 즉시 화장실 밖으로 가지고 나와 세탁 바구니에 넣거나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 건조대에 널어 말립니다. 이것은 음기를 품은 물건을 재물과 건강의 기운이 순환해야 할 집 안에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태양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햇볕, 즉 태양의 강렬한 양기는 세상의 모든 음기와 탁한 기운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햇볕에 바짝 말리는 행위는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수건이 머금었을지 모를 부정적인 에너지를 태양의 힘으로 완벽하게 소독하고 정화하여 깨끗한 양의 기운을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태양의 기운을 듬뿍 머금은 뽀송하고 향긋한 수건은 그 자체로 집안에 좋은 기운을 퍼뜨리는 복덩이가 됩니다. 만약 아파트 구조상 햇볕에 말리기 어렵다면 반드시 건조기를 사용하여 고온으로 완벽하게 말려주는 것이 차선책입니다. 핵심은 습기와 음기를 단 1%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운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수건을 단지 말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수건을 선택하고 사용하느냐 역시 재물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에는 지금 어떤 색깔의 수건이 걸려 있나요? 만약 어두운 회색, 짙은 남색, 검은색과 같이 어둡고 칙칙한 색의 수건을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밝은 색으로 교체하시길 권합니다. 풍수에서 색은 그 자체로 고유한 에너지를 지닌 파동입니다. 어두운 색은 음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고 증폭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음기가 강한 화장실에 어두운 색 수건을 두는 것은 탁한 기운의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운을 부르고 싶다면 수건은 반드시 밝고 깨끗한 색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색은 단연 흰색입니다. 흰색은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어떤 기운에도 물들지 않는 강력한 보호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베이지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밝은 노란색도 좋습니다. 이러한 흙의 기운을 담은 색상들은 재물을 안정적으로 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질 또한 중요합니다. 가급적 화학 섬유보다는 순면과 같이 자연에서 온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소재는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인공적인 소재보다 에너지를 순수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집안의 수건을 점검해 보세요. 낡고 해져서 색이 바랜 수건, 거칠고 뻣뻣해진 수건은 이미 그 생명력을 다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밝고 깨끗한 새 수건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와 운기가 놀랍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운 대로 수건색을 바꾼다면 어떤 색으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밝은 기운을 부르는 흰 수건이라고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 다짐이 현실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성껏 관리한 깨끗하고 뽀송뽀송한 수건들은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깨끗한 수건들을 화장실 선반이나 수납장에 그대로 쌓아두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풍수적으로는 아쉬운 선택입니다. 아무리 환기를 잘 시키고 건조하게 관리하더라도 화장실은 구조적으로 집안의 다른 공간에 비해 습도와 음기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깨끗하게
마른 수건이라 할지라도 화장실에 장시간 노출되면 공기 중에 미세한 습기와 음기를 다시 흡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의 보관 장소는 화장실 밖에 있는 별도의 수납장입니다.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한 장롱이나 붙박이장에 수건을 보관하면 수건이 머금은 맑고 깨끗한 양의 기운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꼭 화장실 안에 수건을 보관해야 한다면 반드시 문이 달린 밀폐형 수납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건을 그냥 노출된 선반에 쌓아두는 것은 깨끗하게 정화해둔 복을 다시 탁한 기운에 오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문을 닫아 외부의 습기와 기운으로부터 수건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건을 수납할 때는 너무 빽빽하게 채우기보다는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 공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건 한 장 한 장이 서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보관된 수건을 사용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태양의 깨끗한 양기와 정화된 에너지를 온전히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물건에는 수명이 있듯이 수건에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하고 관리하더라도 오래 사용한 수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묵은 기운과 가족 구성원들의 탁한 에너지가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따라서 수건은 주기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에너지 리셋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낡은 물건을 버리는 소비 행위가 아니라 집안의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복과 행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풍수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최소 1년에 한 번은 모든 수건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의 생일이나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입춘날에 맞춰 수건을 교체한다면 그 상징적인 의미와 기운의 전환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낡고 해진 수건은 그 자체로 정체와 쇠락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런 수건으로 매일 몸을 닦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가난과 실패의 기운을 더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보송보송하고 깨끗한 새 수건은 성장, 풍요, 새로운 희망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 수건의 뽀송한 감촉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이처럼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걸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심리의 변화가 모여 자신감을 높이고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헌 수건을 버릴 때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 넣지 마시고 그동안 고마웠다. 우리 집의 나쁜 기운을 모두 가지고 떠나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대하는 작은 태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운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수건 한 장이 가진 놀라운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양의 기운을 품은 수건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의 다른 요소들과 시너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밝은 조명입니다. 어둡고 침침한 화장실은 음기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화장실 조명을 최대한 밝고 따뜻한 색으로 교체하여 깨끗한 수건이 가진 양의 기운이 더욱 활발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둘째, 기분 좋은 향기입니다. 귀쾌한 냄새나 하수구 냄새는 탁한 기운 그 자체입니다. 은은한 천연 아로마 오일이나 디퓨저를 활용하여 공간을 향기롭게 만드세요. 좋은 향기는 맑은 기운을 끌어당기고 깨끗한 수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한층 더 강화시켜 줍니다. 셋째, 철저한 습기 제거입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환풍기를 틀거나 창문을 열어 습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바닥이나 벽의 물기를 스키지로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건조한 환경이 유지될 때 비로소 깨끗한 수건의 양기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변기 뚜껑과 화장실 문 닫기입니다. 변기는 재물이 빠져나가는 출구이며 화장실 문은 음기가 새어나오는 통로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변기 뚜껑과 화장실 문을 닫아 애써 만든 좋은 기운이 집안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화장실은 더 이상 음습한 문제의 공간이 아닌 집안의 복과 재물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에너지 발전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장실에 젖은 수건 한 장이 어떻게 우리의 재물운과 건강 그리고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저 수건일 뿐인데 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무심함을 돌아보게 되셨을 겁니다. 풍수라니처럼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머무는 공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공간의 기운을 어떻게 정성껏 다스리는가에 대한 지혜입니다. 젖은 수건을 즉시 치워 말리는 작은 행동, 낡은 수건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결단, 밝은 색, 수건을 고르는 세심함,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존중하고 나의 운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작은 정성이 쌓여 마침내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화장실에 걸린 젖은 수건부터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태양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그 자리를 채워보세요.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상하게 몸이 가뿐하네. 왠지 모르게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 돈의 흐름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었어.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고 따뜻한 양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기를, 그리하여 건강과 풍요가 샘솟듯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뽀송뽀송하고 향기롭기를 바랍니다.